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BT로 다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구입이랄까요? 예, 입수할 수 있는 게 2022년 4월 24일 필기 문제가 가장 최근 거라서 이걸 가지고 한번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원론입니다. 소방원론. 자,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성 틀린 것은 자, 목조 건물,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건축물은 크게 목조 건축물, 내화 건축, 내화 건축이 있죠. 내화 건축. 내화가 뭡니까? 내화 건축물. 불에 잘 견딘다는 거죠. 불에 잘 견딘다. 내화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뭐 보도블럭, 블럭 쪽. 자, 목조 건축물, 습도가 낮을수록 연소 속도가 빠르다. 습도, 물을 많이 머금을수록 불이 잘 안 타는 건 당연한 거고, 화재 진행 속도는 내화 건축물보다 빠르다. 당연하죠. 불은 불쏘시개죠. 불타면 바로 타는 거죠. 화재 성장 속도는 횡 방향보다 종 방향이 빠르다. 자,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있는데 횡 방향으로 불이 납니까? 불은 이제 화염은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니까 종 방향이 빠르죠. 당연한 거고, 3번에 보시면 화재 채성기 온도는 내화 건축물보다 낮은 게 아니라 나무가 화력이 엄청 좋습니다. 3나무인가? 걔가 이제 표준이죠. TNT 당량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3나무 1kg당 발열량 따져갖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이 소화약재로서 사용되는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공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물은 가장 흔한 소화약재죠. 물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격이 저렴하다.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다. 증발 잠열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액체물이 이제 기체물, 배포로 될 때 증발 잠열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변할 때 539 그죠? 539 kcal per kg이잖아요. 증발 잠열이 큽니다.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327, 뭐 프레온 계열은 뭐 50, 40, 50 정도 되잖아요. 그렇듯이 물이 소화약재로 좋다. 가연물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금수성 물질이라고 있죠. 위험물 종류에. 그리고 물과 반응한 물질도 많고 좀 물이 꼭 반드시 좋진 않다. 일반 화재일 때는 물이 좋지만 그렇다. 이렇듯이 이제 소방 원료는 아주 쉬워요. 소방 원료는 또 재미도 있고 공부만 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소방 원료는 한 100점 받은 것 같아요. 소방 원료는 잘 치다 보면 뒤에 법규나 시설을 좀 모르더라도 꽈락만 면하면 돼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됩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초단기 특강이잖아요. 요런 걸 가르쳐 드릴게요. 화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진화하고 화재가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고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문제 속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전기. 자, 연소의 3요소는 뭡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잖아요. 사요소라고 하면 연소로운 순조로운 연쇄 반응. 그죠? 일단 3요소를 따집니다. 가연물이 이사되고 산소 공급원. 이 산소 공급원의 절대적인 것은 공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안에 21%가 산소니까요. 79%가 질소죠. 그 다음에 점화원. 가스하고 공기가 적당히 이제 섞여 있는데 그게 점화원이 탁 스파크가 튀면 터지는 게 일반적인 뭐 연소라고 할까요? 폭발. 연소와 폭발은 같은 메커니즘인데 다만 속도가 틀리는 겁니다. 연소는 천천히 타는 거고 폭발이나 폭갱이나 폭연은 한 방에 빵 터지는 거죠. 자, 여하튼 정전기만 그러니까 점화원만 잘 관리하면 좋다. 연소에 3요소니까 하나만 없어도 되잖아요. 점화원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비도 방폭 구조로 하고 막 하는 거죠. 그 중에 점화원 소스들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뜨거운 열도 있을 것이고, 뭐 낙뢰도 있을 것이고, 전기 스파크도 있을 거고, 용접 불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중에 이제 정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정전기.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있잖아요. 정전기 피해돼 있잖아요. 기름 넣기 전에 손에 있는 정전기 먼저 제거하고 하잖아요. 정전기 발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공기 중 습도를 일정 값 이상으로 유지한다. 40%가 보통 그래요. 예, 겨울에 우리나라는 건조하잖아요. 정전기 많이 일어납니다. 공기 이온화 장치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대전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선. 모든 설비는 기본적으로 뭐 정전기 문제도 있지만 노이즈랄까 고조파 같은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어스 또는 그라운딩이라 그럽니다. 땅하고 바로바로 땅은 무한한 어떤 받아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땅하고 바로 연결해 버리면 전기가 다 안으로 땅으로 다 가요. 이렇게 2번에 보면 기기의 전기 전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도체로 차단 공사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전기는 아이솔레이트랄까요? 인슐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전기 전련체를 많이 하죠. 전기 전련체를 하는데 전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도체가 아니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다른 이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자, 이 넘어가고요. 4번 프로판의 최소 점화 에너지. 자, 3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점화원 관리죠. 점화원은 관리인데 그러면 뭐 정전기가 되든 전기 스파크가 되든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양일 때는 불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가스랑 공기랑 섞여 있을 때 그 활성화 이그나이션 시작할 수 있는 점화 에너지 그 이하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 MIE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저, 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지금 처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공부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자기 취득한 지 오래됐고 다만 이제 어떤 기술사로서 약간 상식적인 의미에서 가이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라인 바이 라인 풀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또 여기 학원도 아니잖아요.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거고 그냥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가이드만 좀 잡아드릴게요. MIE, 미니멈 이그나이팅 에너지인가 대충 그럴 겁니다. 그 최소 점화 에너지가 낮은 놈들은 아주 위험해.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할 수 있으니 수소 같은 게 엄청 작아요. 0.03인가? 하여튼 미리줄 단위입니다. 아주 약한 겁니다. 0.25 이런 숫자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프로판가스 C3HA죠. 프로판가스 LPG 원료입니다.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다 보니까 일단 가스가 누설되어서 공기가 차고 있으면 누가 스위치를 켠다 이러면 터진다 보시면 돼요. 그냥 5번 목재 화재 1번 문제와 비슷하죠.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된다. 다량의 물을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다. 자, 여기 소화하는 메커니즘들을 몇 개 있습니다. 제거 소화는 불타고 있는 근원 가연물 자체를 없애는 거. 물이 봉당 빠뜨리든지 가스가 셀 때 밸브를 잠근다든지 이런 거고, 나무 화재일 때는 그 어떤 활성화 에너지 이하로 냉각시키면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한 게 냉각 소화기, 냉각 소화인데 냉각 소화가 맞는 건 아닙니다. 부촉마 효과는 뭐 한론 소화제 같은 가스계 소화 약제죠. 희석 효과는 뭐냐면 그 가연물 자체를 이너팅해서 연소 범위 이하로 뭐 하한치든 상하치든 벗어나게끔 하는 방법이 희석 효과입니다. 이너팅하는 게 뭐 N2가 돼도 좋고 CO2가 돼도 좋고 또 한론 조끼도 좋고 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도 좋습니다. 같은 이너팅 가스를 여서 할 수 있다. 뭐 물분무도 좋습니다. 6번 물질의 연소 시 산소 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일단 연소의 3요소 했죠.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소스 그 다음에 점화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소스 네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 이 세 가지가 있더라도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4요소라고 하긴 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이 꺼진다. 자, 산소 공급원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겠죠. 그런데 다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공기입니다. 공기 중에 21% 볼륨 퍼센트로 산소다 보니까 불이 나면 산소는 무한히 공급된다 일단 보시면 돼요. 밀폐계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그 가연물 자체 내부 안에 뭐 결합원소로서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주변에 공기 중에 없더라도 얘가 탄다는 거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산화 나트륨에 과산화됐다는 말은 뭡니까? O가 뭐 나트륨은 Na죠. 이거 끊어야 돼요. 과산화 산소가 뭐 2개 내지 3개 과산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 이거는 염입니다. 썰트인데 하나는 양성이 관한 마이너스죠. 소금 생각하시면 돼. NaCl처럼 자체에 산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질산 나트륨 얘는 나트륨에 질산이 있죠. NO 뭐 3 형태가 있든지 2 형태가 있든지 산소를 가지고 있죠. 압축 공기는 말 그대로 공기 21%가 산소잖아요. 얘를 그냥 압축한 것 뿐이니까 그 어떤 성분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뭐 화학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탄화칼슘은 뭡니까? 칼슘에 탄소만 있는 거지. 뭐 Ca, 뭐 C2나 되겠죠. 대충. 요거죠, 요거. 다음 물질 중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 말씀드릴게요. 연소 범위는 이제 수소 같은 게 4에서 75%인가요? 대충 저도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5에서 얘가 15%될 겁니다. 15. 글자가 잘 안 써지네. 얘가 한 2에서 한 9, 얘가 1.8에서 8.3인가? 대충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LEL이라는 한치예요. LEL 여기 HEL 용어는 조금씩 틀립니다. 하여튼 한치, 로, 하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치 4 4에서 15%이 수소의 농도거든요. 공기 중에 누출되었을 때 수소가 4% 이상 채여 있을 때 점화원이 폭발한다. 상한치는 75입니다. 얘를 벗어나면 거의 공기 중에 75% 이상이 수소로 채여 있어. 이때는 점화원에 의해서 불꽃이 튀어도 폭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상한치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한치로 이야기하면 돼요. 조금이나 누설되면 안 되니까 보통 한치로 이제 제어를 합니다. 설비를 방폭 구조할 때. 연소 범위가 넓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이 하한치가 낮거나 또는 하한치 상한치의 범위가 넓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한치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한다. 하한치가 10% 이하일 때 아주 위험하죠. 10% 이하거나 20% 이하 이렇게 따지는데 이거는 가스관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기준점은 틀리는데 여하튼 가장 넓은 게 아세틸렌이거든요. 2.5에서 81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아세틸렌 수소 이산화탄소 20g은 몇 몰인가 여러분 이제 여기 화학 시간인데 몰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몰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각 물질별로 이제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돼. 분자량 개념 1에서 2 3 4 5 6 7 원소 주기를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수소부터 이렇게 제8쪽 헬륨까지가 있죠. 헬륨 He 잘 안 써지네. 여기 1주기고요. 2주기는 리튬, 수리, 낙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3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뭐 2족 베마카스바라, 베릴륨, 마그네슘 3족은 북말 가인탈이잖아요. 봉소, 알루미늄, 갈륨 이런 식으로 4족은 탄실계준합 4족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반도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탄소, 실리콘, 게르마늄, 주석, 납 5족은 지린비암비, 질소, 비소, 지린비암비 6. 산육, 흑목 등 산소 7쪽이 한론족입니다. 7쪽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방에서는 7쪽 우리 한론 소화 설비라는 게 한론 1301 이런 게 이제 투편사에서 놓은 거지만 이제 이름이지만 한론 제7쪽에서 나온 거죠. 별명이 플로르, 불소라 그럽니다. 불염, 요드, 부름부려와 헤네알크세라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주기율표의 원소가 한 120까지 나옵니다. 1번, 2번,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원자번호랑 양성작수하고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CO2, 이산화탄소 이러면 CO2라는 거 이 정도는 아시지? 내가 분자량까지 바라진 않지만. 그러면 자, 요 탄소가 몇 g이에요? 탄소가 몇 번입니까? 번호가 일단 1, 2, 4쪽에 있잖아요. 6번이잖아요. 1, 2, 3, 4, 5, 6. 6이잖아요. 양성자수가 6이니까 곱하기 2. 분자량이니까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가 분자량이잖아요. 그 원자량이죠. 원자량. 더하기 산소는 어디 있죠? 1, 2, 3, 4, 5, 6, 7, 8번. 8인데 8 곱하기 16. 요 16이 또 2개, 2잖아, 2. 그러면 얘가 44g이에요, 44g.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0 나누기 44 하면 0.45몰이지. 물질을 이야기할 때 그 부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게 중요한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몰로 이야기합니다. 몰. 그래서 얘도 CO2 이야기를 해드리면 CO2 몇 g이냐 몇 루베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양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물질량이라 그런 거고요. 1몰은 MOL, 1몰은 그 기체의 분자량 그리고 부피로 하면 22.4리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CO2 같은 경우에는 44g이고요. 22.4리터는 모든 물질에 공평한 겁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질소의 1몰은 얼마냐 이러면 얘 28이잖아. 28. 왜 28이에요? 얘가 7번인데 7 곱하기 2, 14 곱하기 2, 28이잖아요. 그죠? 이 원자 번호와 그 양성자수가 같고요. 이제 양성자수하고 더하기 곱하기 양성자수의 약 한 배.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2면 중성자수도 보통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N2가 7번인데 7 곱하기 2하면 14, 14 곱하기 2하면 28. 그래서 다시 질소 1몰은 28g, 부피는 20.4리터. 대충 이렇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개념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플래시 오버, 불입니다. 불이 오버, 팍 튀나가는 거죠. 플래시 오버.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되겠지.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 있죠? 자, 플래시 오버. 어떤 예를 들어 사무실 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 나무들이 책상이나 의자들이 이제 가스를 뿜습니다. 걔가 이제 천장 쪽에 재로 되어 있죠. 주로 되어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번에 확 이렇게 이런 경우 가정해 볼까요? 예, 사무실 안에 이제 막 불이 났는데 이제 누가 진압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서 산소가 급격히 공급되잖아요. 그럼 얘가 불이 또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프레시 오버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진압하기 위해서 창을 깬다, 문을 연다 이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요. 분노 역류 이런 영화 광고 있잖아요. 백드리프트, 그죠? 프레시 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그 메커니즘이 그게 산소 공급원이 될지 점원이 될지 뭐 그런 상황마다 틀리는데 하여튼 불이 최성기로 확 성장하는 거죠. 제4류 위험물 오는 것은 위험물은 크게 1류부터 6류까지 있습니다. 소방법이 위험물 관리법이 소방법 안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산안법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소방법 안에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류부터 6류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제4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제4류는 주로 이제 석유류로 보시면 돼요. 얘도 구분을 쫙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가벤톨크, 등경의 초태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이런 말들입니다. 이제 가솔린은 이제 아가벤톨크니까 아세톤, 가솔린 이렇게
제 사료가 이제 인화성 액체다 보니까 별명입니다. 별명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인화성 액체라고 외웁니다. 여기 있네요. 자, 뒤에 거는 주로 이제 성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거는 고체고, 요 고체고, 이거는 액체 리퀴드죠. 기체는 안 따집니다. 기체는 가스 간격법으로 넘어갑니다. 물질이란 겁니까? 고체, 액체, 기체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반응성은 뭡니까? 이는 폭약이죠, 폭약. 인화성 액체. 자,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 좋아야 되는데, 자, 인화성. 불을 땡긴다는 거죠. 불을 잘 땡기는 성질. 그러니까 얘는 점화원만 있으면 확 탄다는 거죠. 기름이죠, 기름. 가연성 뭡니까? 탈 수 있는,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하다. 산화성은 뭡니까?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중에 자기 반응성, 셀프 반응하겠다. 폭약 안에 TNT 생각하시면 됩니까? 다이너마이트. 얘는 충격에 의해서도 빵 터진다. 자, 할론 소화설비. 할론이 130이라고 1211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얘는 이제 프레온 명명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자, 원소 주기율표에 제7쪽 불소, 플로르 또는 불소라 그럽니다. 불륨, 브롬, 요오드. 얘 물질들이 탄화수소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탄화수소에 원래 수소가 다 붙어 있었거든. 수소가 붙어 있었는데 수소 너 나가 내가 들어갈게 이래서 치환된 거예요. 치환되어 있는 거. 탄소가 중심입니다. 불소 두 개, 수소 두 개 떨어져 나가. 불소 두 개 들어갔죠? 브롬 하나 들어갔죠? 염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F가 2니까 1, 2, 1, 1이니까 요 플로르 숫자 보시면 돼요. 130이 플로르 3개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가연물의 제거를 통한 소화방법. 자, 소화방법. 뭐 질식이니 냉각이니 많잖아요. 제거. 앞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제거 소화가 뭐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림의 이불을 벌채한다. 맞죠? 그 소스 자체를 없애는 거지. 나무라는 거. 화학 반응기의 화재 시 원료 공급 간의 밸브. 이거 맞죠? 가스 화재날 때 밸브 자체를 잠가서 가스의 양을 줄이는 거죠. 분출되는 가스를 없애는 거죠. 유류탱크 화재 시 주변에 있는 유류탱크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예. 비행기가 이제 추락합니다. 추락할 때 도심지에 이제 에머전시 상황이죠. 이제 메이데이 하면서 추락을 할 때 기름을 많이 갖고 있으면 폭발한 뭐 도심에 꼬라박은 다음에도 데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기름을 다 분출하면 그죠? 이제 충격 에너지 정도밖에 없잖아요. 기름에 의한 에너지는 이미 다 밖으로 버렸으니까 뭐 그런 의미죠. 전기실 화재 시 IG541 이건 소화약자인데 청정 소화약자인데 이건 아니죠. 13번 건축 화재 표준 시간 온도 곡선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하고 온도 프로파일 한 거죠.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경과될 때 내부 온도 925 이런 거는 여러분 하셔야 되고 위험물 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위험물이 뭐 1류부터 6류까지 있고 뭐 제4류의 예를 들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도 있고 막 특수가연물도 있고 복잡해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소방설비 기사는 그렇게 깊게는 외울 필요는 없겠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하세요. 압축산소, 프로판가스, 보수겐이 가스계잖아요. 이거는 가스기사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요. 가스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과산화수소는 성상 자체가 리퀴드가 주로 이제 리퀴드 성상이 있다 보니까 위험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위험물이 우리가 상온에서 흔히 다룰 때 리퀴드 상태로 있다 이러면 위험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가솔린이나 휘발유나 경유 등류처럼 그러니까 고체 액체 정도로 있으면 얘는 위험물로 보고 가스 상으로 있으면 가스 관계법으로 보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보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15번 연기에 의한 강간계수 얘 단위가 몇 미터에 마이너스 1입니다. 가시거리는 2-30m일 때 상으로 오른 것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요거 책 교재에 있어요. 요거대로 이제 분류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하면 되겠네. 자, 16번. 물질의 취급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융해열은 점화월이다. 융해열은 뭐냐면 얼음 생각하시면 돼. 솔리드, 고체물이 얼음이잖아요. 얼음이 리퀴드, 액체물로 변할 때 79.68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약 80 잡는데 이렇게 고체인 놈이 녹을 때 에너지가 뭐 주거나 받거나 방출되는 수수하는 열량이지 이게 점화원의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퓨리에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프랑스 사람 같아요. 1780 몇 년에 태어났나?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도는 뭡니까? 열의 전달 형태는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 대류는 뭐 공기나 유체. 복사는 뭡니까? 뜨거운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어 산불 같은 화재에서 이쪽 산에서 소나무를 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에너지가 커서 이제 불이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직접 이제 불씨가 날아가서 저쪽 산에 붙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뜨겁다 보니 복사 에너지 자체가 저쪽 산으로 갑니다. 뭐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 것도 다 복사입니다. 복사 메커니즘이에요. 전도는 가장 쉬운 거죠. 예, 금속 막대에 한쪽에 촌농이 있고 한쪽에 불을 당기면 그 불이 금속 막대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전달돼서 끝에 있는 촌농이 녹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주로 고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도는 고체. 예, 그리고 열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은 전부 다 K 델타 T. Q라는 것은 물론 요거 이제 개수들은 약간 기호가 틀릴 수 있는데 기본식입니다. 요거 알면 끝. 자, 원리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열이 전달될 때 K는 열 전달 개수죠. 열 전도할 때 열 전도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A는 면적 매다 되고 전도할 때는 길이 그냥 미터로 하면 됩니다. 미터. 요거는 뜨거운 찬 놈의 온도차. 요거는 그 물질의 고유한 열 전도 개수 해도 되고 열 전달 개수 해도 되고 열 관류 개수 해도 됩니다. 자, 요것만 알면 끝. 면적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온도 차에 비례한다, 열 전달 잘 되는 놈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야. 이동 열량은 Q라는 것은 이 전열체 어떤 물질의 단면적에 비례, 단면적. 분자 있잖아요. 다 비례상이죠. 이동 열전도도에 비례한다. 이 K. 내부 온도 차에 비례한다. 요거죠.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연 발화가 뭐냐? 제가 연소의 3요소 가염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라고 했는데 자연 발화는 뭐냐면 스스로 가만히 놔둬도 발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화점하고 발화점이 있습니다. 인화점은 불을 당기는 온도, 최저 온도고 발화점은 그 물질 자체가 열이 받아서 스스로 불꽃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도수 높은 양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도수 높은 양주는 그 스푼에다가 딱 뜬 다음에 밑에 라이터 불 사가면 확 불이 붙죠. 이제 그 알코올 자체가 발화점 이상으로 된 거야. 그죠? 도수 높으면 뭐 한 50도, 60도인데도 불이 붙는 거죠. 그게 발화점이에요. 그게 스스로 불이 나는 자연 발화죠. 이건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퇴비 같은 거 보셨나? 퇴비나 석탄 같은 경우에도 환기가 잘 안 돼주고 잘 안 섞어주면 아니 자연 발화입니다. 적당히 수분이 존재할 것. 퇴비 생각하시면 돼. 표면적이 넓을 것. 주위 온도가 높을 것. 잘 퇴비가 이제 발효, 썩을 현기성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지.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죠. 사람들이. 열 전도율이 클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금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달궈지고 쉽게 방출되잖아요. 쉽게 식잖아요. 얘는 자체 온도가 올라갈 시간이 없어. 주변으로 방출해.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열이 안 올라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말 사화약제 중 탄산수소 칼륨 요소와 두 개 섞여 있는 거. 우리가 소화약제를 보시면 물이 가장 흔하다 했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게 있죠. 건조사라고 그럽니다. 모래. 다음으로 많은 게 분말, 포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스계. 이 가스계는 CO2계, 질소계, 뭐 할론 소화설비, 청정 소화약제 이런 게 다 가스계입니다. 가장 비싼 거죠.
요즘은 다 청정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로 가는데 전형적인 거, 전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뭐 1종, 2종, 3종, 4종 이런 게 있는데 다 외우셔야 돼요. 분말 소화약제. 제 4종입니다. 우리 중탄산 소다 있잖아요. 집에 가정집에 있는 소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폭갱이란 건 뭐냐면 자, 연소는 이제 천천히 타는 거죠. 가해물이 타는 거고 폭갱은 한 방에 빵 타는 거예요. 한 방 터지는 거. 얘는 뭐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옛날 부천 LPG 충전소 폭발 사고 이런 것처럼 한 방에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어떤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적당하게 아주 많은 볼륨으로 차 있을 때 저항을 내서 한 방에 빵 터지는 거. 이게 폭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갱. 폭갱은 천에서 그러니까 1에서 3.5km인가요? 초당? 그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연소는 뭐 0.23에서 한 10m/s 이렇게 연소가 되는 거고요. 연소 속도가 음속 속도보다 느릴 때 아니고 연소 속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3.5km 된다고. 이건 핵폭발에 그냥 음속은 뭡니까? 초당 한 33 이렇게 되잖아요. 340m 정도. 이게 마 1이잖아요. 1초에 340m 가는 게. 온도의 상승은 충격파, 압력이 파에 기인한다. 폭갱이 일어나면 사람 고막이 먼저 터집니다. 고막 터지고 코피 터지고 이런 거죠. 압력 상승은 폭염의 경우보다 크다. 자, 연소와 폭갱의 사이는 폭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연은 연소 속도 폭갱보다 좀 약해. 폭염도 엄청난 겁니다. 폭갱 유도거리 DID라는 게 있어요. DID. 요건 어떤 배관 내에서 폭발이 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과목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죠. 31분이 됐는데 2, 3, 4과목은 좀 빨리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과목은 계산 문제니까 제가 계산 문제 다 풀어드립니다. 개념적인 거 보겠습니다. 소방 유체역학은 유체역학에서 이제 소방 쪽으로 이제 온 거죠. 뭐 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는 가스를 다루다 보니까 왔는데 유체역학 중에서 아주 쉬운 부분 제가 보기엔 유체역학에서 한 2, 30%만 가져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쉬워요. 예? 연력학에서 쉬운 거, 연력학은 기계연력학과 화공연력학과 크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중에서 쉬운 것만 가져왔다. 그리고 유체역학도 쉬운 것만 가져왔다. 그러니까 소방은 쉽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지겠죠. 이것도. 21번 자, 2MPa 400도씨 과열전기를 단면 확대 노즐로 통하여 20kPa로 분출시킬 경우 최대 속도는 몇 m/s인가? 이건 무슨 말이죠? 해석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 말인데. 먼저 압력 단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압력 단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압력이라는 거는 킬로그램 단위 면적당 메다 제곱입니다. 가로 세로 1cm. 그 위에 손톱 크기만 하죠. 그 위에 1kg의 추를 얹었을 때 그게 1기압이에요. 1기압. 약 1. 이걸 1kg라고 합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압력 단위 암기할 때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1기압 1atm은 뭘 1ata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시고 1기압은 1.0332 kg 퍼센티미터고 101325 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 0.101325 메가파스칼 지금 메가파스칼로 다 바뀌었습니다. SI 단위로 압력 단위는 뭐 메가파스칼로 다 바뀌었어. 할 줄 알아야지. 1013mbar 그 다음에 14.7 psi 760mm의 지지 이런 식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 뭐 저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이 정립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단위 환산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계산기 두들고 있어요. 메가는 10의 6승 6 잘 안 쓰지네. 6개 메가 키로는 10의 3승 기가는 369로 올라갑니다. 369 기가는 10의 9승 키로 가장 많이 넣어도 10의 3승이라는 건 뭡니까? 공이 3개라는 뜻이에요. 10의 6승은 공이 6개 헷갈리면 안됩니다. 메가파스칼
2메가파스칼은 옛날 말로 하면 20kg란 뜻이죠. 20kg. 20kg 뭡니까? 1kg가 또 있네. 그것도 아셔야겠다. 10.33m H2O. 자, 1기호. 1kg 뜨면 펌프의 토출에 부르동간 압력계가 있잖아요. 1kg 떠 있으면 그걸 이제 물 노즐로 쏘았을 때 상향 10m 갈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공기저항 때문에 3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저 펌프의 토출이 1kg 뜬다. 아, 그럼 물 10m 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요게 20메가파스칼이니까 20kg잖아요. 200m 물 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연상이 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과열전기가 뭐냐? 이제 수증기죠, 수증기. 수증기인데 물은 이제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냥 100도씨, 110도, 뭐 150도 이런 거는 습증기예요. 스팀으로서 가치가 없어. 아주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을 때 다시 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스팀 발전, 스팀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 과열전기를 다시 히팅을 합니다. 그래서 엔탈피가 올라가면 뭐 온도도 같이 올라가죠. 거의 비례적으로 슈퍼히티드 스팀을 과열전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받아 있는 뜨거운 수증기라 보시면 됩니다. 걔를 이제 어떤 노즐 뭐 발전소에서 하는가 봅니다. 요 해당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1차 필기시험은 CBT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9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수능이 아니에요. 대기업 취업시험이 아니에요. 60점 맞으면 돼요. 60점. 그래 소방언론 같은 쉬운 거는 고득점 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계산 문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 60점 맞으면 되니까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하시면 돼. 22번 물탱크 안찌름이 1m 안찌름 100mm 이런 것도 단위 환산 하셔야 되지. 자, 1m 1m가 100cm고 그죠? 100cm 100cm는 또 1000mm잖아요. 1000mm 이런 식으로. 요거는 비교적 쉬운 식인데 숨을 내려오는 속도 넘어가고 23번 대류 열전달 개수 메다 제곱당 도시당 에너지 단위 킬로칼로리는 모두 다 와트로 바뀌었습니다. 줄이나 칼로리 단위 와트로 바뀌었어요. 이 단위 환산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와트는 줄 퍼 세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1kW는 860kcal per hour고 와트는 줄 퍼 세크를 얘기하는 거고 킬로는 10의 3승을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뭐 교재 단위 환산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찬찬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럼 질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펌프 회전수 1450 rpm. 자, rpm 뭐냐면 이제 리볼루션 퍼 미니트잖아요. 분당 회전수입니다. 펌프가 주로 횡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서큘레이션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전수 물을 많이 퍼나르려면 회전수가 임펠러의 날개차가 많이 돌아야 되죠. 물레방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정이라는 건 뭐냐면 퍼올릴 수 있는 높이입니다. 높이 양정 H라 그러는데 양정 25m는 수직으로 25m 뿜을 수 있는 거니까 압력으로 하면 약 2.5kg죠. 압력계를 2.5K 뜬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유량은 오르베 퍼 미니츠. 유량은 밑에 분모가 시간이나 아워나 세크나 미니츠가 돼 있어야 돼요. 자, 회전수를 1450자. 자, 중앙 제어실에서 펌프 물 좀 더 많이 퍼올려야겠다. 그러면 명령을 주죠. 명령을 주면 그 현장 로컬 패널에 인버터가 명령을 받아서 기존의 1450rpm에서 1740rpm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유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상사법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회전수에 비례하는 게 양정, 제곱에 비례하는 게 유량. 다시 유량이 직접 비례하는 거고요. 회전수에 더블에 비례하는 게 이제 압력 쪽이죠. 양정 쪽 압력 쪽이고
전력요금 절감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합니다. 상사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원리만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25번. 자, 이상기체 폴리트로 비수.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뭐, 유체역학, 연력학 따졌을 때, 기본 되는 값, 로스 없이, 마찰력 없이, 관성 없이, 순수한 이상적인 가스, 이상적인 유체를 가지고 따집니다. 퍼펙트 가스, 아이디얼 가스라 그러는데, 걔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와 비교해서 그 보정치만 캐리브레이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PV는 nRT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PV는 뭐 nRT, 기계연력학에서는 GRT라고 그러고 화공연력학에 nRT라고 그러는데, 좌항은 뭐냐면 얘는 압력 개념, 부피 개념, 우항은 어떤 양, 몇몰이냐, 몇 g이냐, R은 기체 상수, 요 좌항과 우항의 어떤 관계식에서 놓은 상수, 얘는 온도.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저항이나 우항이나 이퀄이잖아요. 얘는 에너지 파워입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 그 탱크 안의 압력, 탱크 안의 부피. 얘는 어떤 물질의 양과 그 온도도 파워죠. 이렇게 이퀄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인데, 요 부피 위에 요게 지수가 붙은 게 있어요. 이 n이 0이냐 1이냐 또 단열 K 값을 따라가냐 이런 게 있는데,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그 사이에 있는 값인데, 실제 우리 현장에 쓰이는 값이 폴리트로픽 지수입니다. 1에서 K값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로 1.4 내지 1.4입니다. 자, 어떤 기체가 팽창을 하거나 압축을 할 때 어떤 과정 변화를 겪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1과 과정 2 사이가 단열로 됐을 때, 단열되면 뭡니까? 혼배가 외부 온도 영향 없이 인슐레이션이 완벽하게 됐을 경우, 정확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정 1과 과정 2 사이, 상태 1과 상태 2 사이에 압력은 일정하게 두고 이제 실험하자 이거죠. 압력 요거는 무시하고 요것만 하자. 부피를 뭐 팽창을 하든 압축을 하든 온도를 올리든 낮추든, 등온, 우리가 정이란 말하고 등이란 말 같습니다. 얘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나머지 갖고 이야기하자. 정적은 뭡니까?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하자 이런 겁니다. 등온 과정 보시면 되고요. 25분 개념 잘 정리하세요. 누가 안 가르쳐준다 이런 거, 그죠? 26, 27, 계산 문제 너무 많아서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안에 지금 끝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 캐비테이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펌프의 이상현상은 공동현상, 캐비트, 비어있다는 얘기죠. 비어있다. 펌프라는 건 뭐 물펌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펌프는 펌프 자체 내부 또는 흡입배관, 토출배관 모두 다 물로 차 있어야 돼요. 항상 물로. 그러니까 펌프가 정지되어 있을 때도 펌프 위에 체크밸브가 있잖아요. 물을 다 드레인시키면 안 돼. 딱 항상 물로 차 있어야 돼요. 펌프 흡입이든 펌프 내든 토출이든 에어가 차 있으면 펌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은 뭡니까? 비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공기가 찼다는 뜻이죠. 동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서징도 있고 뭐 맥동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동 현상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어떤 지하 수조랄까요?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 흡입배관이에요. 흡입배관. 석션이라고 그래요. 석션. 토출 디스차지라고 그러는데, 얘 원리는 대기압이 얼마예요? 10.33m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얘가 10.33m 빨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스가 많다 보니까 실제는 4, 5m 밖에 안 됩니다. 흡입배관 4, 5m 이상 되면 못 빨아 올려요. 만약에 더 깊을 경우에는 수중펌프를 박아야지, 임페리얼 밑으로 박는 입측펌프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런 원리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흡입 양정을 짧게, 이게 흡입 양정이라고 그래요. 토출 양정이라고, 합치는 거를 전양정이라고 그럽니다. 가깝게 해라. 펌프 흡입 간격을 크게 한다. 요 빨대 크게 쭉쭉 빨리 올라오지. 우리 먹을 때 단흡입보다 양흡입, 빨대 한 개보다 두 개가 좋다. 펌프 회전수 크게 하면 물 양화 관계가 있지. 요건 오히려 더 좀 천천히 좀 빨아 올려야 돼.
너무 세게 빨아 올리면 에어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 온도가 높으면 양정이 떨어져요. 이런 것도 있고, 요게 펌프 입구에 편심 레두차 써서 마찰 줄여야 되고, 이런 거 이제 굴곡감 줄여야 되고,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9번 펌프나 압축기나 송풍기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자, 소요 동력을 먼저 아셔야 돼. 소요 동력은 RQH102의 N입니다. 그 모터, 그 펌프가 되든 송풍이 되든 그 모터에 소비되는 전력은 R 비중량입니다. 물 같은 경우 1000이죠. 1000kg/루베. Q 송출유량 루베 퍼 미니트가 되든 아워가 되든 세크가 되든 양정 미터로 환산합니다. 102 요거는 이제 60이 될 수도 102가 될 수도 있고요. 8760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단위 따라가는 거고요. 요 효율, 펌프 효율이 0.7이 될 수도 0.8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수는 이제 옆에 곱하기 해도 돼요. 뭐 이런 관계입니다. 요게 29번은 뭡니까? 송출유량 Q를 구하는 거죠. Q는 Q 뽑으면 되지. RH는 밑으로, 요것도 밑으로, 나머지 102N은 올리고 나머지 단위 환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뭐 학원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초단기 특강으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31번 점성 개수, 끈적끈적인 점도죠. 점도 뮤, 요거 마이크로가 아니고 뮤라고 읽어요. 뮤예요, 뮤. 자, 요런 문제들이죠. 별거 아니고요. 매스 약자도 매스, 킬로그램. 이건 뭐야? L 길이, 미터, 시간은 S가 되든 뭐 미니트가 되든 아워가 되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붙은 거는 분모에 있다고 보시면 돼. 요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퍼 미터, 킬로그램 퍼 미터 S 이 말이죠. 단위 별거 아니죠. 뭐야? 32번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그 다음에 볼샤르 법칙 TPV 1번 2번 이 상태 전 상태 후 이 관계식이거든요. 관계식이다 보니까 요거 두 개 하시면 되지. 뭐 요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압축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 보시면 되고 4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등가 길이 자, 마차 손실 구할 때 란다 L D V 제곱 G 대충 이래요. 마차 손실이. 마차 손실은 압력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길이로 나타내도 됩니다. 압력하고 길이가 10배 차이잖아요. 1kg/cm 제곱이 10m니까요. 어떤 고유의 마찰 개수, 관길이가 길수록 유속이 빠를수록 이게 주로 키죠. 유속이 제곱의 비례니까. 반비례 되는 거는 광경이 넓으면 맛은 적고 주로 요거 보되지. 요 관계 요거 보시면 돼요. 상식이 상식. 그죠? 그래서 어떤 직관 길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밸브나 피팅류 있잖아요. 얘를 통과하면 로스가 엄청 심해. 직관 길이 10m 갈 걸 밸브 하나가 까먹어요. 밸브 한 개, 뭐 20A짜리 밸브 하나 썼는데 글로즈 밸브 하나 썼는데 요게 직관 길이로 환산하면 10m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35번 넘어가고 36번 요거 있네. 자, 유체역학의 가장 기본식입니다. 베르누이. 이 사람은 뭐 베르누이가 이태리 사람인가? 베르누이 프랑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체역학의 에너지를 접목한 거죠.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압력 에너지, 움직이고 있는 속도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일정이다.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 부동산, 차, 캐시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초연강 수력 발전에 위치 에너지가 높습니다. 얘가 발전을 합니다.
떨어뜨려서 발전한다. 댐에 물이 있다. 처음에 얘는 얘 정지되어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지. 근데 여기 한 중간 정도에 있다. 얘는 속도 에너지로 엄청 왔죠. 그 위치 에너지 반으로 줄어들고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도 일부 있을 것이고, 이제 에너지가 모양이 바뀌는 거지. 로스가 없다면 이는 일정하다. 옳은 것. 압력 수도. 수도는 미터입니다. 양정으로 표시해도 되고 압력으로 해도 되고, 압력이 가지는 놈, 속도가 가지는 놈, 압력이 가지는 에너지, 속도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가 가지는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되어 있잖아요. 일정.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하게 너무 많네. 유체 흐름, 난류. 자, 유체는 층류와 난류. 크게 보면 이렇게. 층류는 뭐 렛미니어라 그래. 발음이 좀 그랬는데, 예, 난류는 터브런트죠. 층류는 물이 흐를 때 안 섞이고 층처럼 1층, 2층, 3층 그대로 이제 이동만 하는 거죠. 층류. 그거는 레이놀즈 넘버가 2100 이하일 때. 레이놀즈 넘버 뭡니까? 뮤분의 dv로라는 거 있어요. 이런 거. 4000 이상일 때는 막 섞이면서 가는 거죠.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난류입니다. 37번, 38번 넘어가고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39번 유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체의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줄어드는 것은 유체는 압축성. 자, 유체를 설명할 때 압축성이냐 비압축성이냐 따라서 틀리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액체는 비압축성, 기체는 압축. 끝. 됐죠? 자, 드디어 3과목입니다. 법규. 자, 법규는 이제 숫자를 많이 외워야 돼요. 숫자를 많이 외워야 되는데, 법규는 짧은 시간에 고득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암기한 만큼 넘거든. 그 대신에 암기라는 것도 약간의 어떤 요령이랄까, 이해가 되면 더 암기가 잘 됩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게 법규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도 온다. 서울 소방본부 있죠. 자, 위험물 화재 언금 표시 많이 봤을 겁니다. 색깔 기억하고 계시나요? 화경검이니까 딱 보통 이제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경검. 소방시설업 등록하지 않고 한다. 3년에 이제 3천만원. 법이 바뀌면서 이 숫자들은 바뀌니까 옛날 거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최근 법규로 하셔야 돼요. 자, 위험물 종류 제가 1료부터 6류까지 있다고 했죠. 이 표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6, 1에서부터 6.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은 3, 4로 이렇게 섞어서 혼재서 뭐 이동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3, 4류 같이. 그거 간단히 암기하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고. 자, 소방용수랑 소방대상물 거리 10m, 100m 비교적 가까운 데 돌아 뭐 이런 말인데, 소방용수는 생활용수하고 같이 겸해서 건축물이 많이 설치하는데, 뭐 한 3분의 1 이상 수조에 항상 소방용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46번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 우리가 뭐 분말, 가스계, 포말이 있지만 물분물은 리퀴드지만 아주 입자를 가늘게 해서 스프레이 하다 보니까 거의 가스계처럼 소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에도 물분무 가능합니다. 5천 이런 게 있고요. 용어 틀린 거, 옳은 거. 소방대라는 것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은 의용소방대원. 48번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뭐 소방사들이 뭐 위치나 뭐 비상%, 뭐 이런 것, 하여튼 뭐 어떤 근거가 있겠죠. 49번 자, 석탄. 옛날 석탄 발전 많이 했죠. 삼천포 화력 발전 같은 거 있었죠. 쌓는 높이가 10m 이하 되고 바닥 매점은 50. 옛날 불 많이 났거든요. 야적장에서, 석탄 야적장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거죠. 50번 자탐이죠.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뭐 요렇게 숫자 놓는 거 이런 거는 뭐 스스로 하셔야지 뭐
51번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 금수성 물질인가? 나트륨, 금속, 나트륨, 칼륨은 물 부으면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53번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무탕층 개념 반지름 3cm 틀린 거네요. 그거 아니다. 요거 보시면 되는지. 54번 연면적, 연면적은 건물의 총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 모두 바닥 면적 합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계단실 이런 게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 55번 넘어가고 56번 경계신호 이렇게 화재 경보 알리는 거. 57번 보일러 본체와 기름 간격 1m. 너무 짧은데 하여튼 1m. 숙박시설 10명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이런 거 달다 외워야지 뭐. 59번 우리가 방염이라는 게 있어. 방염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이나 카펫 또 내부 인테리어 벽 이런 것 전부 방염 처리되어 있는 표딱지 붙어 있습니다. 요런 거 써라는 뜻입니다. 종이백지는 아니다. 그리고 위험물 정할 때 물질이 엄청 많잖아요. 물질이 어떤 발열량이랄까요? 그런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정수량이라고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 뭐 200리터가 지정수량 1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정수량이라고 정해서 하는 겁니다. 드디어 네 번째 과목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네 번째 과목인데 한론 소화 설비입니다. 예전에는 한론 소화 설비가 가스계 소화 설비 뭐 소화약제 중에서 1번이었지만 지금은 또 한론도 안 쓴다 이러기보다는 청정 소화약제로 다 설계합니다. 얘도 프레온을 파괴한다든지 뭐 지구 뭐 온실가스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 개수가 좀 작은 청정 소화약제로 해라 뭐 이런 게 가격이 비쌉니다. 수동식 기동력 설치 기준이 틀린 것은 개별적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미분무 물분무죠. 물분무 초과할 때 3.5 메가파스칼인가 35kg죠. 피난기구 이는 건축 쪽에서 피난계획을 세울 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기소 본능, 패닉 현상 일어날 때 사람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피난할 때 그런 걸 또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피난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거니까 좀 보시면 되고 64, 65 CO2 소화설비 한론 소화설비 그 이전에 CO2는 또 국소 소화설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호스릴 방식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보시고 피난기구, 의료시설, 구조대 설치해야 하는 거 뭐 지상 3층 해야 되는 거 봅니다. 자, 유량계치장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소화기계실이 있잖아요. 자기가 소방 공부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관계자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가보세요. 현장 가보면 소방 펌프가 냅다 큰 게 있고 옆에 조그만 이제 보드 펌프가 있고 이 챔버도 있고 물 올림 장치가 있죠. 그리고 소방 펌프 토출에 이 볼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오리피스 달려 있고 가장 싼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성능 시험할 때 쓰는 거예요. 175 뭐 이런 거 피난용 틀에 풍도 10.5m 뭐 스프링클러 헤드. 자, 스프링클러 헤드 말씀드릴게요. 스프링 소화설비 뭐 영화 같은데 많이 봤는데 그 주인공이 딱 라이터로 헤더를 달구면 막 물이 터지잖아요. 그게 퓨즈 블링크죠. 이게 뭐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건식일 때 소용도 없어요. 그 안에 에어 차 있는데 뭐 에어나 질소 습식,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 산류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많이 보는 게 습식이고 주차장이나 동파 위험이 있을 때는 다 건식으로 갑니다. 준비작동식이나
습식으로 물 꽉 차 있을 때 스프링클러 맨 관말에 이 디플렉터가 있고 여기 유리병이라 그럴까 유리 막대 같은 조그만 게 있어요. 이게 얘는 열이나 충격에서 깨지거든. 여기 깨지면 여기 물이 분출되는 거잖아요. 녹는 거죠. 퓨즈불 되죠. 퓨즈불. 금속으로 융착되어 있거나 하는 거죠. 포소화설비 저 케미칼이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끄면 안 된다. 저는 다 포로 해야 되는데 포가 뭡니까? 약재 플러스 물이잖아요. 요 섞을 때 펌프 고정포, 압축 공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말 소화욕제, 자탐 뭐 이거는 하시면 되고 72번 감염가스에 틀린 것은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중앙공급 뭐 소화약제, 분말이든 할론이든 얘네들이 기동할 때 자체 추갑되어 있는 거를 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 분리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감용 가스 CO2 같은 게 별도로 기동용 밸브에 시그널을 주거나 걔를 개방할 때는 감용 가스 같은 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13번 1시간 넘었네요. 큰일 났다. 스프링클러, 천장 높이 뭐 이런 거 요는 펌프, 소화약제 뭐 배관으로만 되어 있는 거, 펌프로 되어 있는 거 주로 펌프 되어 있지만 압력이 좀 센 거 뭐 이런 거 이 별명이죠 별명. 이거 그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스와설비 75번 1.2메가파스칼 요거는 12kg죠. 압력 배관용 일반 배관용은 보통 10kg까지 하는 거고 10에서 한 100이 이제 압력 배관용이죠. SPP 살수 헤드 개수 뭐 사이즈별로 하는 거 하시면 되고 77번 지하구에 화재사가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랑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소화수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보다 물이 있으면 소화수소 배관은 밑바닥도 아니고 윗바닥도 아니고 가장 좋은 물 0.5에서 1m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9번 특수가연물 위험물 안에 좀 잘 타는 놈들 특수가연물 특수가 붙으니까 스페셜이죠. 뭐 이런 기준들 20분이라는 숫자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 우리가 펌프 소화 용수량이나 배터리량 20분 많이 따집니다. 10분도 따지지만 20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재현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재현이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해 죽는 경우가 80%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모크를 제어를 잘해야 돼요. 스모크를 제어한다. 그러면 뭐 지하철이든지 뭐 지하상 가든지 그 덕트가 있죠. 덕트가 있고 제한 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설비하시는 분하고 잘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뽑아서 잘 나가야 되고 이 자체가 방호구역이 되겠죠. 얘 덕트나 얘 불호가 작살나면 기능 마비되지 연기 꽉 차잖아요. 이래 보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한 설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넘었네요. 하여튼 오늘 뭐 CBT 대비해서 특강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 기회가 되면 뭐 실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방 설비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제가 CBT 스페셜로 한번 강의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